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안타깝게 반등을 못했네요. 자, 제가 제목에서 23.5달러 돌파 시 추매하세요 이렇게 올려놨더니 상승을 못했다고 속상해 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상하죠. 예, 오르면 더 좋은데 또 오른 만큼 조정 받잖아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목만 보시고 방송을 안 보시면 안 됩니다. 방송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게 어제 제가 상승하는데 지금 N밴드 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 그 전날 매도했다고 했어요. 익절로 매도하고 다시 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게 걸려서 내려오면 여기 C라인까지, 그 다음에 여기 하단 N밴드까지, S밴드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올라갈 때도 대비하고 내려갈 때도 대비하는 게 바로 우리 나도부자 나주부 TV의 정신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양방향 대응하신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제 시작하자마자 기준선 검노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60분 이평을 깨고 C라인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조금씩 간 게 아니라 그냥 쏟아졌죠. 그러면 여러분 한 1시간 만에 무슨 생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오르긴 힘들겠구나. 물론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하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00일 이평에서 지지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꾸물꾸물꾸물. 그리고 더 밀려서 밑에 N밴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20일 이평을 뚫으려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선 따라 움직이지 않나요? 그리고 검노선까지 타고 올라가다가 또 밀렸어요. 하지만 결국 어디서 끝났습니까? 여기 검노선, 여기서 끝났고, 이 하단 밴드를 안 깬 게 다행인 거죠. 이걸 깼으면 이제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지겠죠. 폭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켜줬고요. 지금 프리장에서 싹 올라와서 또 여기 60일 이평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참 정직도하게 걸렸다고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20일 이평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 내려갔다가 깨지지 않는다면 또 이렇게 밀어 올리겠죠. 올려서 또 300일 이평을 뚫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여기를 뚫으면 상승이니까 결국은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무서운 때가 됐죠. FOMC를 오늘 내일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몸을 좀 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좀 낙관적일 것 같기는 해요. 상승 저는 70%, 하락 30% 봅니다. 오늘은 잘 모르겠다. 흐름상으로는 반등 구간인데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또 그전에도 분명히 지금 하락 부근에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위치만 그런 거지 방향까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90분 봉에서 자, 이렇게 어제 떨어질 때 C라인, 여러분 시간 스케일이 있다는 거예요. 90분 봉, 그 다음에 10분 봉이 있으면 요 원이 이 위치거든요. 딱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C라인을 내려갔지만 지지하려고 올라오죠. 그러다 또 밀렸죠.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결국은 10분 봉에서 보면 밀렸다가 올라왔다가, 그리고 여기 241 이평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선들이 됩니다. 그리고 N밴드 밑에까지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계속 이 작업을 어제 한 겁니다. 10분 봉으로 보니까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오늘 지금 딱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밀려서 올라가야죠. 우선은 검노선 뚫고 1차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확인하시고 내일이나 모레 상승을 예측하시면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하락을 예측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SQ 스윙 꼭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얘를 뚫어야죠. 중요한 위치입니다. 또 나름 중요해요. 90분 봉상 여기 301 이평하고 C라인 여기 딱 걸려 있으니까
여기만 뚫어주면 그래도 상승세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90분 봉상에서도 저점 올리고 있죠. 그래서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진행하십시오. 자, 일봉상에서 하락했다가 추세선은 어쨌든 넘었죠. 자,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뛰어넘었단 말이죠. 그리고 검노선을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핑크색 박스 보이시죠? 네, 이 핑크색 박스 21달러에서 21.9달러까지가 이전에도 이 꼬리 부분이에요. 결국은 지지를 받은 구간이거든요.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간 구간. 그리고 여기서도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여기를 넘으니까 위쪽으로 상승을 했었죠. 근데 결국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올라갔다가 여기를 못 뚫었어요. 22.7 정도 되는데 여기가 뚫기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 파란색 박스 여기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개파락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못 올라갔죠. 여기서 쫙 올라가주면 좋은데 여기서 못 올라가고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는데 여기는 뚫었어요. 검노선에 맞고 내려와서 여기 십자도지 생겼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참 어려운 구간이에요. 계속 매물대가 있고 과거 여기서도 물리신 분들, 이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이 여기서 지금 거의 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의 박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 해도 여기가 좀 버티고 있으니까 조금 걸리겠죠. 뭐 시원하게 이렇게 확 뚫어주면 좋겠지만 요 구간이 어렵다. 요 생각만 좀 하시고 그게 얼마냐? 24.5입니다. 그게 24.5에서 25달러 정도 되니까 여길 뚫으면 여러분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최소한 여기랑 32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 매물대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 하락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매도하실 분들은 요 구간에서 못 참고 매도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올라와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팔 이유가 있나요? 없죠. 장기 투자로 모아 가시는 분들이라 지금 공간이 이만큼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런 데는 매물대가 세게 형성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FOMC 끝나고 반등이라도 챙겨 가야죠. 25, 24.5가 진짜 중요하고요. 24.5만 넘어주면 충분히 시원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어제 조금 하락해서 계좌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국내장에서는 지금 저는 수익을 조금씩 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예수금이 좀 늘었어요. 2300에서 2400으로 오늘 또 수익 매도를 해서 한 2600으로 좀 늘려놨습니다. 3400. 자,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추가 하락하면 저는 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등 때 분명히 현금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간다고 막 더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있는 거나 잘 관리하는 게 지금은 중요해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바닥 구간에서 사셔야만 여러분 계좌가 방어가 돼요. 그래서 TQ 같은 경우는 470에서 이제 488로 저도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그래서 스윙 계좌는 이제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이제 스윙 계좌 운영을 한 달 정도는 안 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인해야죠. 이 장기 계좌에다 계속 매수를 해서 익절을 만들던가 양전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은 하락을 생각할 거면 스윙 계좌를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장기 계좌에 사셔야 되는 구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장기 계좌로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혹시 반등을 크게 못하고 떨어진다고 해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올인해야죠.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우 지수가 고점 지금 뭐 최고점 가진 않았어요. 위에 공간이 좀 남아 있어서 슬슬 다우를 다시 좀 사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 다우도 좀 모아서 하락 방어를 좀 할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TQ가 떨어질 땐 또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오를 때도 무섭게 올라가니까 그게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예, 그 매력을 충분히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OC 매매의 가격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Q 그리고 자 20달러부터 17달러 요 밑에까지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죠. 예, 혹시 내려가더라도 이때 줍줍 하시고 JPI, SCHP 그 다음에 속슬 최근에 흐름 좋은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TCL, SQQQ까지 요 가격대 참고하셔서 걸어놓고 주무시고 요새 애프터 이후에 하락하는 폭이 크니까 말씀드렸죠. 애프터 지정가도 쓰세요. 애프터 지정가를 예를 들어 지금 오늘 떨어진다면 뭐 17 이하까지는 안 떨어진다. 3달러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15% 이상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닐 건데 저라면 이런 거 18.2 정도의 애프터 지정가를 걸어 놓고 잡니다, 요새. 그러면 예, 장 마감 이후에 폭락을 하더라도 이 가격대에 매수가 되더라고요. 이틀 다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격대 애프터 지정가를 차라리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LOC보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코스피는 뭐 오른 것도 아니에요. 2330을 다시 탈환했는데 코스닥은 좀 내렸고요.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도 흐름이 반등했다는 게 좀 다행이고, 자, 2차전지 레버리지, 뭐 2차전지 ETF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왔어요. 예, 고점 근처 와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S밴드 어떻습니까? M밴드는 뛰어넘었죠. 그리고 요거 S밴드 1차 분홍색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내려갔다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위로 올렸고 오늘 좀 밀렸습니다. 3.35 밀리면서 윗골이 달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내려간다는 건 아니죠. 힘이 좋은 상태니까. 지금 2차전지밖에 안 가잖아요. 예, 이런 상태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는데 그래도 한 9,500원대 정도에는 익절을 좀 하셔야 예, 여기서 매수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매도를 하는 곳이죠. 여기 파란색 예, SS 보이시죠? 예, 팔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리해서 사시면 절대 안 돼요. 내려가는 순간 마이너스 됩니다. 언제 사셔야 되냐? 이런 때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요 검노선을 뛰어넘을 때 사셔라. 그래서 제가 이때 샀죠. 예, 이때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뭐 한 5%대 수익에서 잘랐는데 또 올라가서 예, 또 사서 쭉 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요 밑에서는 이제 기존 보유 물량이 있었고요. 3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올랐는데 이것만 사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또 다른 게 있겠죠. 그리고 이 가격대가 지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과거 차트를 잘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가격 8,650원이 어디냐? 처음에 이 2차전지 레버리지가 상장했을 때 여기가 저점이죠. 예, 지지점이에요. 지지받고 올라갔고 다시 내려가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떨어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를 지금 그러니까 뚫고 못 올라간 거죠. 돌파를 못 했어요. 결국 윗꼬리를 달았고 근데 힘이 세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기관은 사고 있거든요. 어쨌든 예, 기관들이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걸 뚫어 올린다 그러면 또 여기서 저항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뚫어 올린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1,500원 그리고 최고 11,100원이라고 보죠. 예, 여기까지 보시고 이게 최고점이니까 이걸 뚫으면 또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수치를 놓고 잘 분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게 높다. 2차전지가 좀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을 매수 안 하고 2차전지는 이제 있는 거 갖고 파도 타기 중이고요. KRX, BBIG, K 뉴딜 레버리지를 또 사고 있습니다. 엄청 내려왔죠. 예. 이 안에 종목이 뭡니까? K 뉴딜 지긋지긋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갖고 2년 전에 정말 많이 재미도 봤지만 물리기도 많이 물렸습니다. 이 ETF가 상장할 당시가 고점이죠. 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옛날엔 LG 화학이 들어있었어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안 떨어졌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NC소프트 망했죠. 예, 셀트리온 망했죠. SK이노베이션 괜찮은데 크래프톤 망했죠. 카카오 망했죠. 넷마블, 네이버,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망했다고 봐야죠. KMW까지 사실 절반 이상이 70%가 망했어요. 예, 망했다는 표현이 진짜 망한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00원에 상장된 게 지금 얼마입니까? 3,000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고가예요? 저가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고 있는 겁니다. 2차 전지도 들어있고 어쨌든 떨어지면 지금 2차 전지보다는 얘가 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2차 전지가 이제 힘이 좀 다해서 주도 섹터가 바뀔 수 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언제까지나 밀리겠습니까? 셀트리온이 바이오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 밀리면서 게임주 싹 밀렸고 카카오도 다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 사기 부담스럽다. 너무 싼 것 같긴 한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안에서 이루고 있는 ETF들을 잘 찾아서 투자하신다면 타이밍 좋게 갈 수 있고요. 이것도 제가 뭐 한 2주 안 됐거든요, 산지. 그런데 벌써 10% 넘어갔습니다. 한 12% 수익이 나서 매도 또 똑같이 하면서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이렇게 파도 타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한쪽에만 올인하셔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주식도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멤버십 종목 중에 최근에 이제 멤버십 종목들이 조금씩 살아나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멤버십 종목이 살아난다기보단 지수가 살아나는 거죠. 주가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가가 좋아진다는 건 지수가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끌고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대형주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중소형주들이 잘 가는 장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하락의 거의 마지막 끝단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 반등 이런 게 아니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뭐가 올라가야 돼요? 상위권, 시총 상위주들이 가야 됩니다. 지금 슬슬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거고요. 자, N밴드 상단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안내를 올려드렸죠. N밴드 상단 닿았으니 자, 어제 근 20% 뛰어 오르고 오늘도 뛰어 올랐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검노선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이 일어나고 C라인을 더 뚫고 올라가면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 N밴드 닿았을 때 그래서 일부 매도하세요, 익절하세요 이렇게 제가 안내 드렸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루틴이고 그래서 S밴드 시스템 같은 자기만의 차트 시스템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무조건 종목만 갖고 주식하실 저는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힘듭니다.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런 거 잘 준비해 두시면 지금 종가 마감장 기준으로 5%니까 한 8% 정도 빠졌네요. 마이너스 7, 8%. 그러면 이때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상승이 끝났냐? 아니에요. 눌린 거거든요. 그러면 종가로 다시 사셨으면 만약에 내일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잘한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 매매라고 뭐 하루 종일 쳐다보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추세는 오전에 거의 수익이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매도해서 익절하시고 오후 장마감 때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쭉쭉 하시면 다음날 또 기약해 볼 수 있는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여러분 상승하는 종목을 찾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분봉의 30분봉이에요. 30분봉을 잘 활용하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무벡스도 자, 횡보를 했죠. 정말 중요한 거 횡보입니다. 장기간의 횡보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거래량 밴드 S밴드에 들어있는데 횡보를 볼 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횡보하는 거는 보이는데 그냥 딱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넣어놨거든요. 자, 완전 일직선이죠? 전 요런 종목 주로 봅니다. 차트 돌려볼 때
요 밴드가, 제가 이거는 횡보 밴드라고 하는데 거래량 밴드예요. 쭉 보고 있다가 요런 딱 신호들이 나오면 그때 요거 괜찮네 그러고서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횡보가 길게 이어지다가 뚫고 올라갔죠. 그런데 현대무백스가 안 끝났다는 게, 자, 여기서 다시 내려왔어요. 오늘 종가로 내렸는데 어딜 지켜줬나요? 여기 검노선 기준선 지켜줬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일 또 갈 수 있다는 거죠. 밀릴 수도 있지만 올라갈 확률은 70%다. 그러면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 또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무조건 횡보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한 3일 전부터, 지난주부터 위메이드 다시 나르고 있죠. 자,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속을 새기더니 가긴 갑니다. 그러니까 평생 안 가는 주식은 없어요. 아주 나쁜 놈만 아니면, 상장 폐지될 녀석 아니면 가긴 갑니다. 얘도 어때요? 가격은 이렇게 쭉 빠졌는데 이 횡보 밴드가 옆으로 딱 붙어서, 검정색이 안 보이죠? 이 중앙선이 검정색인데 얘를 노란색하고 이 형광 청록색쯤 되나요? 요 색이 하늘색 비슷하네요. 형광색이 싹 덮고 있는, 저는 요런 종목들을 주로 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가서 위메이드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추가 매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손실폭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한 마이너스 15 되니까 곧 조금만 더 오르면 익절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기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TQ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밴드를 쓰시면. 근데 TQ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면 그게 지수, 특히 레버리지의 특징이라, 이거는 세력주들이 세력이 들어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게 횡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재미는 저는 국내 주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안정성이나 또 장기 투자에는 또 TQ 같은 레버리지 미국장 지수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양쪽 다 하셔갖고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부디 오늘 내일 FOMC 조용히 좀 끝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